안녕하세요. 뚱시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11 델머 데이비스 감독의 1959년 영화 게리 쿠퍼 주연의 교수목 제2부 시작하겠습니다. 룬이 자신을 구해준 게리 쿠퍼의 요구에 의해서 하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좋은 모습도 발견하다가 그 안에 증오에 가득 차서 별거 아닌 얘기를 듣고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악마의 하수인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애매한 시선을 가지면서 시가를 피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때 나이가 1901년생이니까 58세 정도인데 벌써 병마와 투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가득 드리워집니다. 이로부터 2년 후인 1961년에 사망한다니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서 꽤 안타까움이 많이 전해지더라고요. 땅떨어지에서 떨어지면서 이 아래 세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말이 지나가고 누가 위에서 아래를 보고 있네요. 신호를 하고 마차가 다가옵니다. 총을 쏘아서 사람들을 죽이고요. 공면을 한 상태에서 말의 움직임, 총의 움직임을 통해서 간결하게 마차 강타를 표현을 합니다. 분리가 되고요. 말들은 홀로 질주하고 그와 분리된 마차는 저렇게 굴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한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비춰줍니다. 그 안에서 금을 채굴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누군가 봤더니 게리 쿠퍼네요. 게리 쿠퍼가 도박에서 광산 소유권을 땄잖아요. 그 광산에서 금을 채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옆에 친구인 플라운스가 있습니다. 플라운스가 15,000달러 어떠냐고요. 친구인 플라운스한테 팔게 된 거고요. 그때 닥 하면서 프렌지가 게리 쿠퍼를 찾아왔습니다. 마부가 심하게 다쳤다고 빨리 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또 실종이 됐다는 얘기도 하고요. 사람을 좀 모아야 되겠다고요. 룬 보고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없다고 하니까 내 말을 타고 가라고 하죠. 만약에 저 말 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려고요? 아니야, 너 상처 때문에 멀리 못 가. 근데 말이야, 너 어디로 갈 거야? 여자 찾는 쪽에 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너 나 재산이니까 몸조심해야 된다. 당신 재산인 말까지 내가 잘 다치지 않게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아주 증오의 그 시선을 보내고 가는 거죠. 이제 룬은 사람들과 함께 그 여인을 찾으러 가게 되고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장면으로 봐도 제가 도입해서 말씀을 드린 이 영화는 강과 숲의 대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절벽이 위치하는 거죠. 절벽이라는 공간은 일종의 경계선이고요. 게리 쿠퍼 자체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혹시나 그들이 자신한테 해를 가할까 싶어서 먼저 컨트롤하기 위해서 절벽 위에 위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룬 역시 사람들로부터 총을 맞고 피하기 위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위로 공간으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공간에서 게리 쿠퍼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좀 전에 그 강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벽 위에서 카메라가 내려갑니다. 마치 운명적인 시선처럼 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고 있는 강도의 시선으로 카메라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강탈 사건이 벌어지고요. 수평적인 운동, 말이 막 내달리는 그 수직적인 운동에서 수평적인 운동으로 바뀌었다가 결국은 마차가 말로부터 떼어내지면서 다시 마차가 아래에서 부서지는 장면, 다시 수직으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계속 하강과 수평적인 부분과 이런 걸 오르내리는 거죠. 상승과 하강. 이게 또 나중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지는 영화가 진행되면서 차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수평적인 부분을 중간중간에 개입을 시키기 위해서 자연의 설정이 또 이런 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요 정도에서 일단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을 찾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차에서 옷가지를 찾았고요. 그 여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말러, 스위스 여자라고 하고, 여자를 흩어져서 찾는데 죽었으면 총을 2방 쏘고 살았으면 총을 3방 쏘라고 합니다. 또 피가 나는데, 가시에 찔렸나봐요. 조와 지낸 지 오래되냐고 물어보고요. 조와 자기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같이 금을 찾아다닌 사이였지. 여기에서 이제 프렌지가 왜 작년에 우리 같이 일했지 하면서 게리 쿠퍼한테 얘기할 때 좀 의아했잖아요. 이 마을에 처음 오는 것 같은 의사하고 여기에서 금을 캐고 있는 프렌지하고 어떻게 아는 사이일까? 같이 일까지 했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밝혀지는 겁니다. 플라운스하고 게리 쿠퍼가 분한 조 프레일 의사는 예전에 함께 금광을 캐던 사이였다는 거죠. 편한 길이 있었는데 쉬지를 않더군. 뭔가 쫓기는 거죠, 정신적으로. 이름 자체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요. 나도 그 이름 몰라요. 이름도 가짜 이름을 쓰고 있고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 불탄 집 얘기를 했다고, 사람을 죽일 뻔했다고요. 총으로 안 쏜 게 다행이군. 뭔가 알고 있는 겁니다. 조에 대한 소문은 템플이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의사라서 강이 보이는 멋진 집에 살았는데 소문에 남자 1명하고 여자 1명이 죽었고 그 집이 불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 절벽 공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갑자기 방울뱀이 있다고 방울뱀을 죽이러 가려고 하는 사이에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이 감겨 있고요. 물을 가져와서 프렌지가 물을 먹여줍니다. 총을 쏴야 되니까 안심을 시키고요. 알리려고 총을 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총을 쏩니다. 2방을 쐈고 마지막 3방째를 저렇게 자기가 찾았다고 만족하면서 쏘는 거고, 얼굴은 꽤 예쁘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경멸스럽게 보는 거죠. 내가 바른 소리 한 거 아니야? 자기가 준 물통을 계속 쥐고 있다고 너무 좋아라 합니다. 룬이 가서 룬도 보고 생각보다 예쁘게 생겼는데요. 이 공간 위에 쓴다는 거, 내가 찾았다. 마치 이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싶은, 총을 내가 잘 쐈다면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절벽 위에 지금 조 프레일이 위치하고 있는 그 공간에 쓴다는 거는 자기가 여기를 또 조 프레일을 대신해서 컨트롤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사 보고 지금 오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급하다고 가자고 하면서 저 여자, 술집 여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게리 쿠퍼가 저 여자 술집에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기 싫다고 여기 와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거라고,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가능한 한 빨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저 아무 말 안 했다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임시 거처에 왔습니다. 당신 여기 집 청소할 시간이 없었어. 여기 있다가는 오히려 더 병균이 옮겠다고 기름을 막 발라놨습니다. 룸 보고 잘했다고 합니다. 임시 처방으로. 역시 옆에 끼어들어서 프렌지는 왜 저 통을 저렇게 소중하게 잡고 안 놓으려고 한다고. 아마도 뇌진탕을 입었거나 해서 눈이 안 보일 수도 있다고. 좀 깨끗한 데로 옮기기 전에, 바쁘신지 알겠지만 저 집에 가서 저 뭐라도 먹을 걸 준비하겠다고. 그래, 잘하고 있네. 근데 물 좀 많이 가져다 줘. 근데 물을 왜 그렇게 많이 가져다 달라고 하냐고. 아니, 씻겨야 되잖아요. 여자 몸을 전부 벗기고 다 씻는다고? 의사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여인이 옮겨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룹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플라운스 부인이거든요. 마을에서 만물 상점을 하는 플라운스의 부인이에요. 이 맞은편에 작은 오두막이 바로 이 플라운스의 소유거든요. 남편이 경솔하게 이 집을 쓰라고 했는 모양인데 안 된다고 처음에 그럽니다. 혹시 여기서 그 여자가 죽으면 어떡해.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거는 않겠다는 그런 거죠. 걱정 말라고, 죽을 일 없다고. 둘이 내려서 거처에 옮겨 놓습니다. 어떤지를 보는 거죠. 정신이 드나 본데요. 아니야, 밤만 돌아온 거야. 이제 물통을 빼도 되겠군. 이제 선생님 손을 안 놓는데요. 놓을 때까지 내가 곁에 있을 거야. 이 부분에서 보면 물이라는 상징이 이 엘리자베스 말러, 마리아 쉘한테 프렌지가 제일 처음에 마리아 쉘을 찾아서요.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준 은인 같은 인물로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물통은 프렌지하고 이 마리아 쉘 사이를 갖다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아직도 자기 물통을 잡고 있네 하면서 처음에 마리아 쉘하고 만남에서부터 이 여자 몸이 성한 데가 없어도 얼굴은 꽤 반반하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신의 물통을 계속 놓지 않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물통이 이어주던 그 관계가 뛰어내지고요. 이제 게리 쿠퍼의 손을 잡는 이 장면에서 게리 쿠퍼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상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룬 보고 자라고 하고요. 밤새 돌본 거죠. 일시적으로 눈이 멀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안부를 물어보자 습격당해서 살해되었다고요. 어디에 아버지의 시신이 묻혀 있냐고 물어보니까 습격받은 길가에 묻었다고 합니다. 뭘 입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가방을 찾았는데 그 안에 잠옷이 있어서 잠옷을 입고 있다고 얘기해 주고요. 음식 준비됐고 3인분 됐냐고 물어보니까 룬이 좋아하네요. 그리고 종을 좀 달아달라고. 아래 마을에는 새로 레스토랑이 오픈한 모양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금이 많이 안 나와서 여인을 위한 달걀을 아직도 눈이 보이질 않는다고 하면서 계란을 사가는 장면입니다. 플라운스 부인하고 이제 달걀 값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근처에 구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비싸지. 의사 선생님이 극진히 돌보신다면서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옷을 챙겨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내가 한번 만나고 와야 될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할 거야. 의사 선생님은 남자잖아. 우리 여자가 가봐야지. 아래 마을은 사람들의 생활에 일일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그런 공동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넓은 초원과 강을 건너서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머물 새로운 대지를 찾아야 된다고 했고요. 여기가 당신이 원하던 그곳이라고 당신 생각하는 거예요? 눈 뜨면 알게 되겠죠. 아니에요. 눈 뜨고 보면 여기 아주 작고 초라한 마을이 보일 거예요. 금강 때문에 사람이 몰려들었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이 마을은 폐쇄될 거고
왜 당신하고 루는 그럼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우리가 있을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코믹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얼굴 궁금하다니까 막 루는 사팔뜨기에 엄지손가락이 이상하고, 선생님은 긴 수염에 이가 하나도 없어요. 나름대로 지금은 룬하고 게리 쿠퍼 사이에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다른 감정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햇볕에 그을렸겠지만 매우 부드러운 손이라고 생각을 한다. 룬은 아주 잘생겼을 것 같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4명의 부인이 오셨습니까? 말러양 손님 만나지 않으니까 마차 풀고요. 그냥 내보냅니다. 여기서 왜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지? 그러니까 다시 원 포지션으로 돌아온 겁니다. 선생님은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이런 느낌까지 주는 그런 얘기죠.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도박을 하는데 뒤에 프렌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프렌지가 술집 여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놀자고, 외상으로 하자고. 돈 없으면 여기 있지 말라고 면박을 줍니다. 놀만한 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나가려는데 뭔가 게리 쿠퍼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 사이 밖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프렌지의 시선인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결국 램프에 불을 켜려고 하는 저 부분, 저 때의 불의 의미, 새로운 시작 같은, 게리 쿠퍼한테 있어서 불은 엄청나게 안 좋은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 쉘에 있어서의 불은 게리 쿠퍼와의 새로운 희망 같은 의미가 아닐까요? 프렌지가 계속 밖에서 안을 지켜보고 있고요. 목에서 칼을 꺼내서 아까 룬이 달아준 그 종의 줄을 끊어버렸고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준 그 물통 그거 가지러 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 물통이 또 다른 상징을 가져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으로서의 물통이라면 지금은 또 다른 수작을 만들기 위한 아주 비열한 물통이 되는 겁니다. 제가 당신 살려줬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 돈이 있으면 내가 금맥을 아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라.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관리하거든요. 갑자기 시선이 달라지면서 그럼 돈은 됐고요. 그때 얼굴을 만지면서 저를 도와줄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요. 무슨 방법? 게리 쿠퍼가 등장을 한 거죠. 물통 찾으러 왔다고 하는데요. 끊어진 줄을 보고요.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고 괜찮으면 잠깐 볼일 보겠다고 나갑니다. 룬에게 다시 종을 달으라고 얘기하고 저쪽 계단 쪽에서 자라고 하고 마을로 내려가는 거죠. 프렌지는 뭔가 쫓기는 느낌으로 막 뛰어 내려가고요. 그 뒤에 말을 타고 게리 쿠퍼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물통을 던져버리고요. 게리 쿠퍼는 따라오고 프렌지는 갑자기 허리에서 총을 풀어서 급하게 총을 조어한테 맡깁니다. 게리 쿠퍼의 총에 맞아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죠. 게리 쿠퍼가 들어오고요. 완전히 건맨의 결투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 프렌지 옆에는 게리 쿠퍼한테 돈을 잃었던 수염 노인이 있네요. 음악이 멎고
나는 당신 겁내는 게 아니라 나 지금 총이 없어서 당신하고 맞설 수가 없다고. 서서히 걸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2부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좋은 시청 되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